전북 군산을 기점으로 재발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청정 지역인 제주에서 발생한 이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당국과 농가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AI가 그동안 사실 한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가 잠시 잠잠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마무리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예. 이 최초 의심 신고를 했던 제주에서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병원성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제주 나온 것 때문에 이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서 AI 경보를 이 최고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리고 비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1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였죠. 이 관심으로 하향 조정을 한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이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성 반응이 확인된 농가는 이 전북 군산과 제주, 그리고 부산과 양산, 또 파주와 울산 등 7개 시군의 농가 14곳인데요. 파주까지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AI 확산의 기점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 전북 군산의 오골계 농가입니다. 여기서 팔려나간 오골계가 AI를 일으킨 것으로 이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팔려나간 오골계만 이 3,600여 마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 진주와 또 충남 서천, 또 전북 전주에도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곳은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고요. 하지만 추가 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북 익산의 한 농가에서도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최초 문제가 된 농가와는 다른 농가입니다. 다른 군산의 한 농가가 전통시장에 판매했던 닭이 익산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확산 경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AI가 심각하다 보면은 산란계에도 영향을 주면 계란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단 닭 소비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예. 확산 시일을 조금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급속도로 빨리 좀 전파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초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제주에서 지난 2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한 4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농가에서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게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처럼 보인 부분이 좀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를 좀 키운 원인이다 이렇게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은 보통 이제 겨울철새들이 감염의 주요 경로로 좀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새 이동철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내 가금류에서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감염을 일으키는 순환 감염, 다시 말해서 이 AI가 이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이 가축 전염병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겨울마다 AI가 발생을 했었지만 이제는 AI를 매번 좀 고심하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대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선무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요. 그렇죠. 당장 발생 농가와 주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시군 이동 통제소와 거점 소독 시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고요.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 농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이 내려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닭의 이동과 판매, 또 사료 반입 등 이 모든 이동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간에 AI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6개 농가는 이번 이동 제한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닭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유통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6개 농가도. 그렇지만 6개 농장에서 사료를 들여오거나 또 농가 간에 이 살아있는 닭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처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4개 농가 38,000마리에 대해서 매물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 AI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 대상 농가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영향이 이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 전통 시장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점차 이 시장으로 번지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양계 농가의 영향이 꽤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판매가 중단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이제 농가와 또 이제 판매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판매 농가의 얘기를 한번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울에 놀다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며칠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또 끊기니까 또 이제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닭고기 가격, 또 그렇죠. 달걀값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겨울에 굉장히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알을 낳는 닭, 이른바 산란개와 이 산란개를 낳는 닭을 또 산란종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일본 이 매몰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매몰 처분된 닭도 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단 정부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달걀 수급에 지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지난 겨울에도 그랬고요. 그럴 경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후에 달걀값은 이후에 이제 조치할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은 AI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AI 감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새의 분변이나 또 예.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이동이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육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곳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중앙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국번 없이 1588-9060번 이 농림축산식품부 한라인입니다. 그리고 1588-4060번 이 지자체 상황실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 빠른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진 뒤에 지금 저희들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번 없이 몇 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한라인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안내를 해주시죠. 일단 이 국번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전화입니다. 1588-9600 그리고 지자체 상황실로 전화하는 번호는 1588-4060번입니다. 이곳으로 지금 바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제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